자, 이번 시간에는 펀칭 머신을 작성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자, 이렇게 도면을 확인을 하시고요. 자, 일단 메인 부품을 작성을 하는데 지금 XY 평면에 대한 메인 부품이 지금 맞지 않으니까 지금 판단하기로는 정면에서 스케치를 올리는 것이 가장 형상을 작성하는데 좋다고 판단이 됐는데, 지금 평면은 XY 평면에 되어 있었으니까 지금 자동으로 작성된 스케치를 없애버리고요. XZ 평면, 그러니까 정면에 스케치를 다시 잡아서 이렇게 다음과 같이 도면을 확인해가지고 이렇게 스케치를 작성해가지고 치수를 넣는 겁니다. 물론 이런 방법이 꼭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셔도 되는데, 제 판단으로는 이것이 가장 적은 개수의 피처로 부품을 완성시키는 방법이 되겠다고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께서 시험장에 가시면은 일단 저 해당 도면을 받아드실 건데, 자, 보면은 도면은 있고, 그리고 저기 시간은 제한이 되어 있죠. 시간이 제한이 되어 있으면, 자, 여러분께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도면을 가장 정확하게 그리는 방법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저런 류의 도면을 많이 접해서 많이 연습을 하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경험을 많이 하셔가지고 시험장에 가셔가지고 도면을 보자마자 이건 어떤 형태의 어떤 부품이구나 라고 형상 파악을 가장 빠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께서 시험장에 측정 도구를 가져가실 텐데, 그러니까 자나 각도기 같은 걸 가져가실 거잖아요. 자나 각도기 같은 걸 가져가시면은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치수를 측정하는 방법을 익히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형상 파악, 그러니까 이 도면이 어떤 도면이다라는 형상 파악이 빨리 되고, 그리고 치수를 가장 정확하고 가장 빠르게 측정하시는 방법을 계속 연습을 하시면은 제한 시간 내에 가뿐하게 이렇게 도면을 다 완성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부품을 작성함에 있어서 보면은 왼쪽에 있는 모형 트리에 여러분께서 부품을 작성하실 때 추가한 피처들이 나와 있죠. 그 피처들이 가장 적고 그 다음에 가장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적으면서도 가장 효율적인 이 도면의 설계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피처를 이렇게 가장 간결하게 이렇게 작성하시는 법을 익히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부품이라도 막 피처를 10개 작성해가지고 올리는 부품보다 5개 올려가지고 작성하는 부품이 아무래도 작성하는 시간이 좀 짧게 걸리겠죠. 자, 일단은 지금 계속 작성을 하고 있는데, 대략적인 모양을 일단은 작성을 하신 다음에 이렇습니다. 큰 덩어리를 먼저 작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이 안쪽으로 이렇게 파지거나, 그 다음에 그러니까 돌출이라든지 조그맣게 붙어있는 피처들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전체적인 모양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 쪽에 베이스 플랜지를 붙였고, 그 다음에 위쪽에 뚫리는 걸 했고, 이번에는 형상투영으로 안쪽에 삭제된 면을 이렇게 그리는 거죠. 자,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 스케치를 작성을 할 때도 다음과 같이 보면은 설계 특성상 여기서 저기까지는 같은 거리면서, 예를 들어 이쪽 거리가 변하면 저쪽 거리도 같이 변해야 된다, 뭐 이런 조건이 있을 때, 여러분께서 예를 들어서 그런 걸 작성을 하실 때는 웬만하면은 스케치에서 치수를 적게 기입하고, 그런 다음에 구속 조건을 되도록 많이 쓰는 그런 방법을 쓰셔야 됩니다.
방금도 지금 여기 한쪽이 8이면 다른 쪽도 8mm겠죠? 그래서 저는 동일 구속 조건으로 저렇게 양쪽을 같이 만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수정할 때를 대비해서 여러분께서 이 부품의 피처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이렇게 작성이 됐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이 부품을 도면을 이렇게 뭐랄까 치수를 수정한다든지 피처를 추가할 때 그럴 때 헷갈리지 않게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지금도 구멍이 들어갈 작은 보스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도 저 선은 원의 중심에 있어야 되니까 점 구속 조건으로 저 점과 중심점을 맞춰 놓고요. 안으로 17mm 파고 들어갔으니까 자, 거리는 돌출해서 합집합 17 거리 반대로 그 다음에 저 평면은 숨기고요. 양쪽이 똑같으니까 대칭 명령으로 저 대칭에서 대칭 평면을 선택을 한 다음에 확인. 그리고 안에 들어가는 구멍을 해야 되는데 그 구멍을 측정을 한 다음에 저 안에다 구멍을 파는 거죠. 지금 실수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다가 치수창에 막 숫자를 잘못 써가지고 다음과 같이 이렇게 다시 한번 수정해서 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질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당연한 얘기겠습니다만은 정확한 타이핑도 필요하겠죠. 자, 양쪽에 구멍이 틀리기 때문에 일단은 이게 좀 안쪽에 구멍 측정을 잘못했죠. 원래 부시가 들어가는 쪽을 해야 되는데 부시 안쪽을 치수를 측정했기 때문에 이거를 수정을 합니다. 20으로. 그 다음에 스케치 마무리하고요. 자, 반대쪽에도 구멍을 뚫죠. 자, 돌출 컷 지정면까지 확인. 자, 이제 빠진 피처들이 뭐가 있나 봅시다. 자, 저기에 들어가는 핀자리 구멍이 필요하겠죠. 자, 스케치를 작성한 다음에 점을 이렇게 하고 수직 구속 조건으로 저 점과 원점을 잡아주고요. 자, 그 다음에 저기 몇 파일까? 5파이 핀이니까 자, 구멍 명령으로 5파이에 75만큼 들어갔으니까요. 구멍으로 중심을 돼 있고 5에 75 확인 하면은 자, 이렇게 핀자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안쪽에 원점에다가 이 축이 원점에 있으니까요. 이럴 때를 대비해서 원점에다가 무조건 저기 부품의 중심이 웬만하면 원점에 있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런 구멍들은 원점에 들어갈 일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원점을 해놓으면은 따로 스케치를 잡아가지고 구멍의 중심을 치수를 넣을 필요 없이 바로 원점에다 하면 되니까요. 자, 이제 밑에 구멍이죠. 아까 뚫었던 구멍을 형상 채용한 다음에 그 중심점을 선택해서 원을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자, 차집합 돌출을 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됐고 저 위에 구멍도 뚫었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구멍 피처들을 작성을 해야겠죠. 볼트나 뭐 스프링이나 핀이 들어가면 그럴 것들을요. 자, 이제 첫 번째로 위에 들어갈 커버하고 조립될 자, 구멍을 뚫겠습니다. 자, 탭을 뚫겠는데 다음과 같이 사각형을 그린 다음에 중심점하고 저기 맞춰주고요. 저기를
참조선으로 바꿔주고, 자, 이제 얼마만큼 돼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위쪽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치수가 나오니까, 자, 5하고 7이죠? 자, 이거 밑에 쪽이고, 위에 쪽은 얼마나 떨어지는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8이니까, 자, 이 치수는 별로 도움이 안 되고요. 저 치수는 솔직히 세로 치수는 도면상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자, 여러분께서 적당한, 그러니까 볼트가 채워지면서 어색하지 않은 적당한 위치로 이렇게 여러분께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심점을 찍고요. 그리고 자, 이 녀석이 몇 미리 볼트인지 보겠습니다. 6mm니까 자, 일단 여기다가 6mm 탭을 뚫기 위한 선행 작업 드릴이 몇 mm가 돼야 되는지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6mm에 대한 피처가 1이죠. 그러니까 일단 정삼각형을 만들고, 자, 피치 1, 자, 등분을 하고요. 자, 저 중심점부터 저희가 6mm의 반인 3mm니까 저기서 저기까지 거리가 2.24이니까 곱하기 2는 4.484죠? 그러니까 4.5mm 정도로 뚫으면 되겠습니다. 자, 계산상으로는 자, 4.484로 뚫어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4.484를 뚫긴 합니다만은, 확실히 알아두셔야 될 것은, 자, 현장에서는 만약 실제로 작업을 할 때 보면은, 드릴 지름이 4.484라는 것은 없죠. 네, 그러니까, 뭐, 4.4, 4.5, 4.6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4.484에 가장 가까운 4.5mm 드릴로 뚫어주면 됩니다. 일단 저는 계산치의 일부에서 일단 정확하게 했고요. 실제로 제작할 때 그렇지 않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탭을 내겠고요. 자, 아까처럼 나선선을 그리고 형상 투영으로 구멍의 외곽선을 투영하고 동일선상 구속 조건으로 저기 맞춰주고요. 그 다음에 나선상과 면과의 첫 번째 치수를 넣어가지고 스케치 완전 구속. 자, 코일 명령으로 피치와 높이를 작성을 해주고 방향도 지정을 해주고요. 확인 하면은 자, 이렇게 첫 번째 탭이 완성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자, 직사각형 패턴으로 방금 작성한 구멍과 코일을 자, 이 치수에 의거해가지고 72, 110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작성을 하죠. 그래서 자, 피처를 구멍과 코일을 하고 방향을 자, 모서리에 110 안에 2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방향 2로 저 모서리 다시 이 구멍과 코일을 지금 방향이 지금 스케치선을 완전히 다 잡아가지고 원래 이거 모서리를 하나만 해야 되는데 지금 뭐랄까 그룹이 되는 선에서 따라가니까 자, 다시 하겠습니다. 여기서 안 되니까 모서리를 그냥 잡아가지고 방향 정해주고 3개에 72 그 다음에 확인 36 3개죠. 자, 확인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탭 작업이 자, 이렇게 선형 패턴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구멍 피처들도 작성하겠습니다. 밑에서 카운터 보어로 PCD는 22, 그 다음에 첫 번째 구멍을, 자, 이게 몇 미리, 카운터 보어가 치수가 어떻게 되는지 보죠. 카운터 보어 지름 9, 드릴 지름 6, 카운터 보어 깊이가 4. 이것을 기억해 두시고, 구멍 작업으로 첫 번째 점, 카운터 보어 거리는 전체관, 통이 아니고 지정면까지. 전체관 동안 위에까지 쫙 뚫려버리겠죠. 9, 6, 4, 4, 4. 4 해가지고, 지정면까지 선택을 하시고 확인. 그 다음에, 자, 카운터 보어를 원형 패턴, 회전축을 선택하시고, 4개 확인. 자, 위에, 자, 이제, 자, 베이스 플래지에 붙은 구멍도 내야겠죠? 일단 가장 큰 못깎기를 해가지고, 기본적인 모양을 맞추고요. 원래는 구멍을 다 뚫은 다음에 이렇게 못깎기를 해야 됩니다만은, 굳이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상관없으니까 일단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자, 이렇게 도면을 보고 이렇게 못깎기 할 모서들을 이렇게 추가를 합니다. 자, 안쪽에도 추가를 하고요. 자, 바깥쪽도 추가를 합니다. 자, 못따기가 이렇게 추가가 되죠. 자, 부품을, 자, 다음과 같이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자, 새로 만들기에서 본체 부품을 불러오고, 자, 조립품 템플릿을 갖다 놓은 다음에 작성으로, 자, 2번 커버를 내가지고, 자, 위에 덮일 커버를 작성해 봅시다. 자, 위에다 스케치를 작성한 다음에, 자, 어떤 식으로, 자, 피처를 작성해 나갈지, 자, 한번 고민해 보죠. 영상 투영으로 전체 영상을 투영한 다음에, 자, 회전 명령으로 저기서 축을, 자, Y축 하고 각도 90도, 180도 정도로 합니다. 자, 하는데 보면은 전체가 됐으니까 채워진 쪽에 뭐랄까 프로파일 잘못 작성했죠. 그래서 저기서 작성을 다시 한 다음에 여기서 저까지 7mm니까 이 두께도 동일하게 7이겠죠. 잡아주고 다시 회전, 스케치 마무리, 자, 회전, 프로파일 선택 취소하시고 다시 잡은 다음에 확인. 자, 그러면, 자, 여기 좀 잘못 잡았네요.
축을 여기 Y축이 아니고, 자, 조립품 원점에 중심축을 잡기 힘드니까, 자, 임의로 이렇게 우리가 중심축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합시다. 형상투영으로 중간중간을 지나는 중심점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필요 없는 선들은 참조선으로 바꿔버립니다. 그 다음에 스케치 마무리하시고, 자, 여기서 회전. 자, 축을 그 녀석을 다시 고르고 확인. 그러면 이제 카바 모양이 올바르게 완성됐죠? 자, 이제 밑에 있는 플랫지를 볼트를 채워지는 판을 만들 차례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판 모양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형상투영으로 잡아내죠. 자, 형상투영을 할 때 투영을 잘 잡아야 되는 게 저렇게 전체면을 해도 되는데, 전체면을 저렇게 형상투영으로 잡아버리면은 전체 투영해가지고 그 면을 제어할 수가 없으니까요. 저렇게 하나하나씩 모서리를 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정삼각형으로 다음과 같이 정삼각형을 작성한 다음에 동일선상 구속 조건으로 잡고 또 잡고 동일선상 구속 조건으로 저기하고 저기를 잡고 또 저기하고 저기를 잡고 자 반대편도 되겠죠? 자 반대편도 직사각형 명령으로 적당히 그어준 다음에 잡고 일단 안 나오니까 당겨 놓은 다음에 잡고 자 스케치에서 자, 구속 조건을 줘야 될 두 개의 개체가 너무 딱 붙어서 개별 선택이 어려우면은 일단 거기서 개별 무리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스케치 요소들을 서로 거리를 좀 충분히 띄워놓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여유롭게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플랫진 돼 있으면은 자, 플랫진을 해가지고 자, 카바 모양이 완성이 됐고요. 자, 이제 위에 본체하고 조립되는 구멍을 해야겠죠. 그래서 거기에 도움이 되는 이 스케치를 보이게 해놓은 다음에 복귀. 그 다음에 다시 거기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다 스케치를 잡고 뷰에서 숨겨진 모서리 보이게 하면은 밑에 스케치가 보이죠. 그래서 스케치에서 형상 투영을 하면 됩니다. 스케치 선을 형상 투영하면 되죠. 그리고 나서 구멍 명령으로 봉온 명령하기 전에 참조점을 중간점에 하나씩 찍어주고 그 다음에 다시 구멍 명령으로 센터들을 찍어가지고 선택한 다음에 전체 관통 그 다음에 복귀 그 다음에 다시 본체 클릭 구멍에서 구멍의 스펙을 한번 확인한 다음에 이게 몇 밀이었나 확인을 하고 다시 보기 좋게 음영 처리하신 다음에 카바 부품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목깎기 피처를 작성을 합니다. 도면은 형상을 봐가지고 어디를 목깎기를 해야 될지를 파악을 하는 게 좋겠죠.
자, 안쪽에도 R을 추가합니다. 그 다음에 복귀. 자, 이렇게 하면은 본체하고 카바가 자, 조립된 모양으로 나오게 되죠. 자, 여기까지 됐으면 다음 부품도 작성해 보도록 합시다. 조립해서 작성. 자, 이 본체 안에 들어가는 부시들을 작성하겠습니다. YZ 평면에 스케치를 잡고 여기서 뭐 측정해서 바로 하는 게 아니라 형상 투영을 이용해가지고 자, 커버 부품에 있는 자, 외경을 형상 투영을 해내가지고 거기서 자, 직사각형. 자, 일치 명령으로 저점과 저점을 선택하고 거리는 자, 내경은 10이니까 자, 치수로 중심에서 거기까지 5mm 여기까지 됐으니까 자, 바로 회전. 축을 X축으로 잡고 확인. 이렇게 하고 복귀 하면은 자, 바로 간단하게 자, 이렇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저 구멍에 저 직경이 달라지면 저 부시도 외경이 같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이제 반대편에 있는 부시를 작성하죠. 똑같이 YZ 평면에 스케치를 잡고 자, 커버의 실루엣을 확인한 다음에 자, 실루엣의 외경에 형상 투영으로 저 선을 잡아내고 직사각형으로 자, 안에 치수가 자, 축이 들어갈 치수를 선택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바로 회전 명령으로 X축으로 확인 복귀. 자, 그러면 이렇게 조립된 모양의 부시가 나오게 되죠. 자, 최초 저장을 해봅시다. 최초 저장을 하는데 원래 저 인벤터는 저기 뭐랄까 3D 프로그램이 원래 그런데요. 저기 부품을 작성할수록 자, 부품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좀 프로그램이 버벅대면서 나중에는 갑자기 말도 없이 이렇게 꺼지는 수가 생깁니다. 다운이 된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저같이 이렇게 하다가 생각났다고 이렇게 저장을 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수시로 저장을 한 번씩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권장하고 싶은 세이브 간격은요. 자, 보면은 부품 하나하나 완성할 때마다 바로바로 세이브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저 부시의 외경을 자, 토대로 해가지고 다음과 같이 이렇게 프로파일을 작성을 합니다. 중심선은 좀 저 뒤로 밀려가지고 좀 더 확장성을 냈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치수를 측정해가지고 치수를 측정하기 전에 모양을 파악해가지고 적당한 프로파일을 작성하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치수를 중간에서는 중심선으로 바꾸고 자, 이제 치수를 작성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저 단에 있는 치수도 작성을 하고요. 자, 치수를 이렇게 측정해가지고 작성을 하실 때 저는 지금 하나하나씩 확인하려고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 저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치수를 하나 측정하고 이거 얼마다 그래가지고 치수 측정하고 또 치수를 또 측정해가지고 이건 또 얼마네 하고 또 측정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꺼번에 저기 외우는 능력이 필요하겠죠. 치수를 한꺼번에 여러 개를 작성을 하신 다음에 그걸 한 번에 외웠다가
치수를 한 번에 이렇게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자, 프로파일이 완성이 됐으면은 축 선택해서 회전 피처 작성을 하고요. 자, 이제 세부 피처 작성하면 되겠죠? 못따기로 축단의 못따기를 한 번씩 해주고, 저 YZ 평면에 편심축을 자 작성을 합니다. 저기 중심점과 저기 중심점 간의 거리, 그리고 편심축의 직경, 수평 구속 조건으로 저 중심부를 구속 조건을 주고요. 자, 그 다음에 단은 양쪽으로 17mm. 자, 이제 빠진 피처가 엄지 봅시다. 자, 반달키가 들어갈 모양이 있어야 되니까, 자, XY 평면에 잡고, 저기를, 저 모서리를 수용을 하기 전에, 자, 이렇게 원을 일단 그려놓고요. 자, 저게 얼마짜리 반달키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물론 CAD에서는 저렇게 바로 R이 나오겠지만은 시험장에 가서 바로 R을 측정하기 좀 힘들죠. 그래서 반달키를 찾아가지고 이게 얼마짜리인지 봐야겠죠. 자, 규격집에서 반달키를 봅시다. 자, 붕근 바닥키의 기호, 그러니까 저 위에죠. 12.73이니까 L이 12.73에 가장 가까운 거. 12.6이 있죠? 그러면 저 반달키는 4의 13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5점이니까 H도 보면은 12.6에 하는 게 맞죠. 그래서 13으로 가고, 저기 10이니까 저기서 저기까지 거리가 10. 그 맨 밑단부터 위에까지 얼마 오는지 보고요. 형상형으로 외곽선을 잡아주고. (3.5) 그 B는 4에 13이니까 4. 그래서 돌출 차집합으로 거리 4 양쪽으로 자 맞는지 보고 확인. 그러면 저렇게 반달키가 삽입될 자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저쪽에 나 있는 12mm짜리 탭. 나사를 내야겠죠? 순나사를 내야 됩니다. 탭이라기보다 저기 순나사죠. 그래서 자 나사를 자 차례해서 찾아보고 미터 나사 12mm일 때 피치가 1.75. 자,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은 자 이게 나사를 그릴 때도 지금 보면은 어쩔 수 없이 규격집을 찾아야 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만 나사산을 그릴 때는 뭐랄까 이 나사의 호칭 치수하고 그 다음에 이 피치만 알면은 나사를 그리는데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주 쓰이는 나사, 그러니까 M3mm부터 4mm, 5mm, 6mm, 8mm, 10mm, 12mm까지는 여러분께서 제 피치를 좀 웬만하면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피치를 외워두신 다음에 굳이 규격집을 찾아보지 않고도 바로 저렇게 나사산을 작성해가지고 나사를 순나사인지 암나사를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코일 명령으로 다음과 같이 피치와 높이를 입력을 해주고요.
확인을 하면은 다음과 같이 순서가 이렇게 작성이 되겠죠. 자, 그리고 축 끝단에도 보면은 4mm짜리 탭으로 저 볼트를 조일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4mm일 때는 0.7이니까 4mm 탭을 낼 때 선행 드릴 치수를 얼마로 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피치는 0.7, 그리고 분할선은 정삼각형 높이의 8분의 1이니까 변이 0.060인 거요. 저기는 0.060 나누기 8이 됩니다. 그래서 저기의 중심선에서부터 저기까지 4mm의 반이 2니까 저기서 하고 1.47 곱하기 2, 그럼 2.94가 되죠. 2.94가 되는데 가장 가까운 거는 3mm 드릴로 뚫어버리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일단 여기서 계산치대로 일단 진행을 하겠습니다. 중심에서 3mm에 2.94로 되어 있죠. 원래 3mm여야 됩니다. 그리고 깊이를 측정하고 확인. 자, 그러면은 다시 XY 평면에 스케치를 잡아서 나사선을 그린 다음에 나사선을 작성합니다. 자, 피치는 0.7이었으니까 자,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고요. 여기도 0.606에 나누기 8. 그래서 평상투형으로 드릴의 외곽 치수하고 나사선 분할선에 자, 동일선상 잡고 그 다음에 나사선과 면과의 첫 번째 거리를 잡아주고 첫 번째 거리는 피치만큼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권장치수입니다. 자, 모형에서 코일 명령으로 자, 프로파일 선택하고 자, 축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방향과 코일을 비치는 높이는 10.7 원래 10만큼 들어가는데 면의 바깥에서 0.7에서 시작하니까 그 0.7을 더해서 10.7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완성이 됐습니다. 복귀. 자, 그 다음에 다음 피처를 생성하도록 하죠. 자, 새 구성 요소 작성해가지고 자, 핀 무건선을 찍고 자, 5에 75. 자, 원래 구성 요소들은 다른 핀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본체에 작성된 핀 구멍에 맞춰서 참조로 해도 되는데 뭐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뭐 저렇게 그냥 따로 작성해서 따로 조립을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따로 작성해서 그냥 따로따로 조립을 하게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상향식 설계 방식, 그러니까는 버텀업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여태까지 계속 진행해왔던, 그러니까 원래 작성된 도면의 치수나 모서리를 형상투영해서 그것을 참조해가지고 다른 부품을 작성하는 것을 탑다운 방식이라고 합니다. 탑다운 방식은 이런 방식 외에도 많은데요. 이런 방식 외에도 레이아웃 방식도 있고 아니면 스켈레톤 스케치, 그러니까 전체 스케치를 그린 다음에 그 스케치를 전체 참조시켜가지고 하나씩 부품을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원래 스켈레톤 스케치는 이렇게 뭐랄까 전체 레이아웃을 바꾸면서 이런 그 작성된 부품을 바꾸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때는 그냥 적당히 외부 참조로 해가지고 작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스켈레톤 스케치를 해가지고 하는 방식은 나중에 본격적인 설계를 할 때 여러분께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V벨트 풀을 그려야겠죠. 축에 조립되기 때문에 자, 축의 치수를 참조해가지고 그려 나가면 됩니다. 자, V벨트 풀리의 기본적인 모양을 자, 이렇게 보고요.
좌우 대칭 같은 모양이기 때문에 일단 절반만 그리도록 합니다. 자, 스케치에서 선을 그릴 때 보면은, 자, 밑에 보면은 자동적으로 생기는 구속 조건이 어떻게 나오는지 살짝 보죠. 지금 제가 그릴 때 보면은, 선을 그릴 때 보면은, 평행된다는 그런 기호가 나오기도 하고요. 아니면 수직이나 수평 기호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말은 곧 수평이나 수직 아니면 평행 구속 조건이 적용된다는 의미죠. 자, 이제 이 V벨트 풀리의 치수표를 알아보기 위해서 자, 벨트 풀리를 찾아봅니다. 자, 주철대 V벨트 풀리의 형식 A에서 보면은 자, 치수표를 확인을 해보면은 다음과 같이 치수표가 나오게 되죠. 자, A에서 그 다음에 저기 V벨트 풀리의 외경이 몇 파 이상 몇 파 이하. 자, 이것도 나오게 됩니다. 자, 벨트의 PCD 선은 이렇게 참조선으로 바꿔버리고요. 여기서 저까지 거리도 주고, 자, 치수표를 보고 적당한 거리를 거기에 맞는 치수를 넣어주도록 합니다. 물론 타입이나 뭐 호칭 지름에 대한 전체적인 치수표를 여러분께서 뭐 외워가신다는 상관없는데 뭐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겠죠. 벨트 풀리를 그다지 자주 쓰이는 품목이 아니라서요. 자, 치수표를 보고 저렇게 작성을 다 하고요. 자, 나머지 홈에 대한 것만 보고요. 저기 보면은 보스 부분에 대한 치수는 저기 나와 있지 않으니까 이것은 도면에서 직접 측정을 해가지고 여러분께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중심선 부분을 그럴 필요는 없고, 자, 회전 명령으로 자, 축을 선택해서 작성하고요. 그 다음에 자, R을 여기 벨트 풀리에 R을 작성을 하도록 합니다. R1, R2, R3에 대한 치수를 확인한 다음에 목깎기로 R1, R2, R3에 대한 반지름을 이렇게 입력해 놓고요. R1 반지름, R2 반지름, R3 반지름, 그리고 저쪽에 파진 부분에 반지름 3. 그 다음에 저 안쪽을 입력을 합니다. 선택을 하고 확인을 한 다음에 전체를 완성한 다음에 이것을 한 번에 대칭 피처로 대칭 됐죠? 여기까지. 그런 다음에 반달키가 들어갈 이 부분을 형상투영으로 펜심축 자, 실루엣을 확인을 합니다. 뭐 실루엣이 잘 확인이 안 될 때가 있는데 일단 여기다 이렇게 치수를 측정한 다음에
형상 투영으로 축에 파여 있는 반달키를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치수를 주고, 뭐 정형상 투영이 안 되시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반달키 홈의 치수를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T2 값을 봐야 되니까 413짜리를 치수표를 확인을 하면은 H1, H 그리고 여기 직접 측정을 해가지고 1.7이라는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여기를 1.7 그리고 돌출 컷으로 전체 컷. 여기까지 작성이 되셨으면은 나머지 것도 작성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지금 추가에 여기다 조립된 반달키를 바로 만들기 위해서 분리 명령으로 조립도에서 이 축만 보이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반달키 규격을 다음과 같이 써주시고요. 원점을 YZ 평면에 잡고 형상 투영으로 반달키의 실루엣을 잡고요. 그 다음에 동등 조건으로 두 개의 반지름을 같게 만들고 중앙에 라인을 끊고 높이를 입력합니다. 4:13은 H가 5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5겠죠. 그리고 돌출 중간 방향으로 거리는 4만큼 해서 다음과 같이 반달키를 이렇게 완성합니다. 복귀하고 분리 명령 취소한 다음에 다시 돌아오죠. 그러면 반달키가 이렇게 축에 조립된 모양으로 완성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부분 작성 이번엔 어느 요소를 할지 한번 봅시다. 이번엔 펀치 부품을 작성해 보도록 하죠. YZ 평면에다가 펀치 부품의 원점을 잡은 다음에 본체 실루엣에서 편심축을 보고 스케치 마무리 일단 하시고 복귀를 하신 다음에 작성을 해가지고 여기 펀치가 들어갈 부시를 먼저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같이 이게 본체 실루엣에서 펀치를 작성을 했어야 되는데 일단 부시를 끼워 넣은 다음에 이것을 작성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과 이것을 잡고 그 다음에 28에 22 그러니까 저기서 저기까지 14 맞고요. 치수 확인해가지고 22, 11 회전 명령으로 프로파일 선택하고 회전축을 잡고 확인 복귀 이걸 일단 숨기고요. 펀치로 다시 들어가셔가지고 스케치 아까 작성해놓은 스케치를 다시 들어가신 다음에 부시 실루엣에서 형상 투영으로 안쪽을 잡고 그 다음에 편집축의 위쪽을 잡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토대로 프로파일을 작성해 나가도록 합시다.
동등 구속 조건을 저기 잡고요. 자, 스케치가 아직 좀 마무리가 덜 됐죠? 그래서 자, 치수를 입력해가지고 스케치를 완성해 나갑니다. 자, 구속 조건이 완료되지 않은 것들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구속 조건을 완료시키고요. 자, 실루엣이 완성이 됐으면은 자, 회전 명령으로 자, 이렇게 프로파일과 축을 선택한 다음에 확인 하시고, 자, 중앙이 저렇게 반달키 저기 장공 모양으로 뚫려 있으니까요. 자, YZ 평면에 반달키 모양으로 이렇게 작성을 하시고, 잘 안 보이니까 뷰에서 숨겨진 모서리 작성을 하신 다음에 스케치에 가셔가지고 다시 중심점을 링크시키고 중심점 사이의 거리를 측정한 다음에 직경을 측정을 하고요. 8, 그 다음에 동등 조건으로 저것과 저것의 크기를 같게 만들고, 그 다음에 선을 그어가지고 접선 구속 조건으로 한 다음에 잘라내고, 그 다음에 프로파일이 완성됐으니까 돌출 차집합으로 전체 거리 삭제를 합니다. 자, 그리고 밑에서 뚫리는 구멍도 있죠? 파이 5에 깊이 40일. 그래서 구멍 명령으로 배치는 동심, 직경 5에 깊이 40일 확인. 자, 그리고 마무리로 위쪽에 못따기 확인. 자, 여기까지 됐고, 자, 핀이 원래 이 부시를 뚫고 들어가니까 YZ 평면에 스케치를 잡은 다음에 핀이 뚫고 들어가는 실루엣을 잡은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돌출 차집합으로 이렇게 뚫고 들어간 모양을 완성을 시킵니다. 자, 여기까지 됐고요. 자, 이번에는 남은 게 뭐가 있죠? 밑에 다이하고 그 다음에 와셔하고 그 다음에 저기 채워지는 너트 정도겠죠. 자, 이번엔 어떤 걸 하냐면은 다이를 작성을 합니다. 밑에 있는 다이요. 자, 측정을 해본 다음에 일단 취소를 하고 본체를 다시 보여지게 하신 다음에 다시 다이를 작성을 하는데 기준 평면을 저기에 잡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스케치를 잡는데 여기는 보면은 몇 파일까? 33파일. 그래서 여기다 33파일을 입력을 해주고요. 형상투영으로 여기 뚫린 부분을 형상투영을 해주고 높이 14로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밑에서 채워지는 볼트 모양을 완성을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 스케치를 잡고 좀 잘 보이게 등각 투영 방법을 한 다음에 형상 투영을 해가지고 카운터보의 형상 투영을 이렇게 잡아옵니다. 그리고 얘가 5mm 탭이니까 5mm 탭을 하기 위해서 선 드릴 작업을 해야 되죠. 그래서 MO가 피치가 0.8이니까
선행 작업들을 하려면은 선행 드릴 작업의 직경이 얼마나 되는지 봅시다. 자, 피치는 0.8이었고요. 여기 60도. 다시 선을 이렇게 쭉 끌어온 다음에 다시 여기서 60도. 스케치 영상이 막 얼토당토않게 틀려버리면은 저렇게 60도를 잡아도 다음과 같이 확 튀겨버리는 상태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프로파일을 해가지고 치수를 넣으실 때는 근접한 모양까지 가신 다음에 작성을 하십시오. 자,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하면은 1.894니까 곱하기 2, 3.788이니까 한 3.8파이로 뚫으면 되겠군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3.788로 얼만큼 들어가는지 보고, 자, 구멍 명령으로 자, 3.788, 그 다음에 깊이 확인,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XZ 평면에 스케치를 일단 잡기 전에 여기다가 중심축을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사선 모양을 그리시고, 여기 60도 동일, 여기 피치는 0.8, 그리고 자, 여기 분리선 0.698 나누기 8, 형상투영으로 드릴 외곽, 여기와 여기를 동일선상 잡고 치수를 주고 스케치 마무리. 그리고 자, 탭의 깊이를 봅니다. 탭의 깊이를 측정한 다음에 자, 코일 명령으로 프로파일과 자, 축, 그리고 방향을 놓고 코일을 피치 및 높이로, 피치는 0.8이고 높이는 아까 측정한 대로 하시고 확인. 이렇게 하면 첫 번째 탭이 완성되죠. 자, 이것을 원형 패턴으로 구멍과 코일을 하고 회전축을 여기 잡고 개수는 4개 확인. 그 다음에 물명 처리를 다시 한 다음에 복귀. 이렇게 하시면은 자, 본체하고 다이하고 이렇게 정확하게 조립된 모양이 나오게 되죠.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은 자, 이번에는 자, 지금 여기에는 넘버링이 안 돼 있긴 한데, 자, 넘버링이 안 돼 있긴 한데 지금 여기에 카라가 하나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 12번 자, 와셔라는 이름으로 하나 작성을 하도록 하죠. 간단한 부품이니까 뭐 굳이 형상 투영할 필요 없고, 저기서 외경은 얼마일까? 외경은 26파이고, 그 다음에 내경은 18로 한 다음에 높이가 4. 복귀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자, 조립폼을 해가지고 간단하게 여기다 조립을 하면 되겠죠. 조립을 했는데 자, 보면은 너무 이거 헐렁헐렁거리죠. 여기는 밖에 축에 하는 게 아니고 저 볼트 쪽에 조립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약간 변형을 하겠습니다. 스케치에서 내경을 18로 하지 마시고 저 볼트보다, 그러니까 여기 순서서보다 한 단계 높은 13파이로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좀 약간 헐렁헐렁하게 돼도 딱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에 반대편에 있는 와셔, 이 녀석도 와셔, 간단한 부품이니까 자, 빈 곳에다가 자, 이렇게 스케치를 대충 찍으셔가지고 20파이에 높이 8이니까 20파이에 높이 8, 그 다음에 여기 카운터버로 8에 4에 4.5 기억을 해놓으신 다음에 구멍 명령으로
배치는 동심, 종류는 카운터 보아, 전체 관통 8에 4에 4.5 확인. 그 다음에 못따기로 0.5 정도로 못따기를 하시고 복귀. 도면에는 방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이런 와셔나 이런 축의 끝단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못따기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렇게 조립을 해버리고요. 자, 이제 웬만큼 조립도 하고 이것도 하고 웬만큼 한 건 다 이제 우리가 작성을 했죠. 나머지는 볼트 및 너트 뭐 이런 것들만 남아 있네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번엔 너트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규격집에서 자, 육각 너트에 대한 걸 찾아보죠. 자, 육각 너트. 자, 지금 M12에다가 3종을 자, 우리가 작성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표를 확인해 보고 작성. 자, M12 너트 3종. 자, 스케치를 본 다음에 자, 먼저 다각형, 육각형으로 잡고 내접하는 원을 하나 그려서 내접시키고 여기에 치수를 18 나오고 여기를 DW로 본 거니까요. 이 DW로 봐도 되고 DW는 안에 내접하는 원이고요. 그 다음에 S나 E로 해도 되는데 지금은 우리 DW로 한번 해봤습니다. 높이 주고요. 그 다음에 M12니까 M12에 선행 작업해야 될 M12에 선행 작업할 드릴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사산 모양을 그립니다. 자, 피치를 다음과 같이 입력하고요. 분할선 그리고 1.56 나누기 8. 그 다음에 라인 명령으로 거기서 거기까지 길이가 4.674니까 곱하기 2. 9.348이니까 한 9.5나 9.4, 9.4들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9.5 정도로 파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계산한 방법으로 전체 활동하고 그 다음에 다시 원점에서 YZ 평면에 스케치를 잡고 이제 나사산을 그려야죠. 뷰에서 숨겨진 모서리를 해서 안쪽 면을 보이게 하고 그 다음에 나사산으로 나사산 모양을 이렇게 그립니다. 자, 형상 투영으로 구멍 안에 외경을 이렇게 형상 투영하고요. 동일선상으로 맞춰주고 거리를 주고 그 다음에 모형에서 코일 명령으로 프로파일과 축을 선택하고 방향과 피치 및 높이 아주 적당한 높이로 관통이 됐음 확인. 자, 이렇게 하면 너트의 기본적인 모양이 완성되죠. 자, 이 상태에서 YZ 평면에 다시 스케치를 잡고 이제 너트가 면치된 면을 작성을 해야겠죠. 형상 투영으로 저 끝점을 잡고 삼각형을 그린 다음에 저기는 30도니까 30도를 잡아주고 저기서 저기까지 아까 내접하는 원이 18파이였으니까 18파이의 반인 9파이로 저렇게 치수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끝점이 잘 안 잡히니까 점으로 끝점을 잡아주고 여기서 저까지 거리를 9. 그 다음에 회전 컷으로 작성을 해주고요. 자, 양쪽으로 이렇게 돼야 되니까 대칭 명령으로 XY 평면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을 합니다. 뷰에서 음영 처리, 복귀. 자, 이렇게 하면 너트가 완성이 되죠. 그래서 기본 축을 이용해서 이렇게 조립을 합니다. 조립을 하고요. 자, 하나 더 꺼내와서 Z축과 Z축을 구속 조건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면과 이면을 잡고 이면과 다시 이면을 잡고 조립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저 볼트와 저 볼트를 자, 평행되게 이렇게 맞춰줍니다. 보기 좋게 하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작성이 됐고, 자, 이제 볼트들만 나왔죠. 볼트하고 저쪽에다는 너트들만 남았습니다. 자, 이쪽 볼트를 작성하도록 하죠. 5mm 육각몰이 붙이 볼트입니다. 작성을 해서 자, 구성 요소 이름을 정리를 하시고요. 자, 길이를 선택하고 자, 5mm의 육각 홈부치 볼트 M5에 길이 8짜리 그 다음에 스케치를 여기 잡고 자, 볼트머리를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뭐 나사 부분을 그리는 방법도 있고 다음과 같이 이렇게 회전 명령으로 전체 회전으로 한 번에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방법은 여러분께서 뭐 좋을 대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당 치수를 입력을 해주고요. 자, 육각 홈 부치볼트의 육각 홈을 확인하고 피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 육각 홈 부치볼트 그러니까 렌치 볼트의 규격 지배를 찾아봅니다. 자, 5mm였을 때 피치는 0.8이고 그 다음에 안쪽에 들어가는 육각 홈 부치의 치수도 확인을 하죠. 여기 치수를 주고 자, 깊이를 파고요. 못따기로 양쪽 못따기를 주고요. 그 다음에 XY 평면에 가서 자, 이제 나사산을 그립니다. 피치가 0.8이었죠.
자, 그 다음에 깊이를 한 대략 7 정도 됩니다. 근데 0.8이 떨어져 있으니까 한 7.8 정도로 안에 들어가면 되겠죠. 축을 X축 선택하고, 자, 방향과 타입을 선택하고, 높이는 7.8, 피치는 0.8, 그 다음에 확인. 그럼 확인하면 이렇게 깎이죠. 그리고 자, 깎인 끝을 보면은 깎이다 멈췄으니까 이 부분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여기를 스케치를 바로 잡고, 그 다음에 여기다 바로 돌출, 차집합 돌출로 전체 삭제를 해버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복귀. 자, 이러면 자, 완성이 됐죠. 그래서 이 녀석을 여기다가 조립을 합니다. 이거를 보면은, 자, 모델링 뷰로 바꾼 다음에 본체에 보면은, 자, 여기 원형 패턴, 저기 볼트가 조립되는 그 카운터보의 원형 패턴이 있을 텐데, 그거를 패턴 구성 요소로 피처 패턴 선택을 한 다음에 확인을 하면은, 자, 이렇게 한꺼번에 조립이 되게 됩니다. 자, 이제 그쪽만 남았죠? 이쪽은, 자, 4mm 볼트입니다. 자, 4mm 볼트를 자, 여기서 그립니다. 4에 10짜리죠. 작성. 자, 다음같이 작성을 시작합니다. 아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회전 피처의 프로파일을 그리고, 자, 볼트 머리의 지름과 볼트 머리의 높이, 그 다음에 회전 명령으로 자, 볼트의 기본적인 모양을 완성하고요. 자, 치수표를 봐서 자, 피치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육각 홈부치의 그 홈의 넓이와 깊이도 한번 확인합니다. 그런 다음에 자, 다각형, 육각형 명령으로 작성을 하고요. 이 부분은 수직, 그 다음에 잘라내기 2, 그리고 못따기로 0.3으로 모서리를 양쪽으로 이렇게 잘라주고요. 자, 원점에서 XY 평면에 스케치를 잡고 나사선을 그려줍니다. 평상투영하고 저기를 동전상으로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탭의 깊이 9점 어쩌고 하니까 9.7 정도로 하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0.7이 밖으로 빠져 있으니까요. 그걸 더해줘야 되니까. 피치는 0.7, 높이는 9.7. 확인. 전면에 스케치를 잡고 자, 복귀. 저기다 조립을 해주고요. 자,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제는 저기에 들어가는 육각머리
볼트하고 육각머리 너트를 그려가지고 세트로 조립을 하시면 됩니다. 작성, 육각머리 볼트 M6에 길이 20짜리. 자, 이제 육각머리 볼트를 찾아보도록 하죠. 자, 치수표를 확인하고, 자, 이제 육각형으로 먼저 자, 치수표를 확인을 합니다. 자, 여기 10, 그리고 여기를 잡아줘서 안에 접하는 원도 그려주고요. 매접하고, 당연히 뭐, 저기 직경이 10이고요. 거기를 3조선으로 바꿔준 다음에, 자, 치수를 확인합니다. 볼트머리 높이를 얼마로 할까? 자, 4mm로 하고요. 그 다음에 YZ 평면에 여기 형상 투영한 다음에 자, 여기서 저기까지 거리를 자, 5로 잡아주고 여기서 여기까지 각도를 30도 그 다음에 회전컷 명령으로 주축에 대해서 이렇게 잘라줍니다. 그 다음에 밑에도 나사축 모양을 저렇게 해주고요. 거리는 0.5에서 못따기를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YZ, XY, YZ XZ 평면에 스케치를 잡아서 나사선을 그린 다음에 깎아줍니다. 피치는 1이고요. 자, 정삼각형을 그리고 분할선도 그리고 분할선의 높이를 측정해내서 만들어주고 형상투영으로 형상투영해내고 동일구석으로 잡아주고 프로파일 축 피치와 높이를 정해주고요. 높이가 얼마였나 여기서 여기까지 16 일단 10으로 해서 잘라주고 자, 우리가 보면은 볼트의 길이를 잘못 입력했죠? 자, 20인데 10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코일도 다시 자, 16으로 다시 해주고요. 자, 끝부분 가가지고 스케치를 잡은 다음에 이 부분을 전체 관통해가지고 부드럽게 이어주고요. 자, 복귀 복귀한 다음에 자, 저기와 저기 이어주고 자, 이번엔 마지막으로 M6 너트를 작성합니다. 다각형으로
자, 이제 너트에 대한 걸 찾아봐야 되니까 규격집에서 너트에 대한 항목을 찾아가지고 규격집을 짜자자작 뒤져가지고 보도록 하죠. 자, 6mm였을 때 거리는 5만큼. 자, 치수표를 확인해가지고 자, 2.242 곱하기 2를 하면 4.484, 4.5 정도로 뚫으면 되겠죠? 자, 다 지워버리고 자, 저기다가 전체 관통 4.484 확인. 자, YZ 평면에 스케치를 잡고 뷰에서 숨겨진 모습을 보게 한 다음에 자, 나사사 모양을 저렇게 그려주고요. 분할선도 다음과 같이 그려주고 형상투영으로 잡고 치수 넣어주고 그 다음에 코일 명령으로 코일 타입과 방향과 피치 및 높이를 다음과 같이 정해주고 확인. 하신 다음에 자, 마무리로 자, 육각 볼트의 깎인 면을 표현을 해야 되니까 자, 이 부분을 참조선으로 바꿔버리고 저기서 저기까지 30도 그리고 저기서 원점까지 거리를 5 그런 다음에 자, 회전 축을 선택하고 확인. 자, 복귀. 자, 그런 다음에 숨겨진 모서리로 음영 처리를 보여준 다음에 자, 너트는 마지막으로 자, 회전을 시켜가지고 저기다 조립을 하도록 하죠. Z축과 자, 코일의 중심선을 선택하고 적용. 그 다음에 밑면과 너트의 밑면을 잡고 확인을 합니다. 자, 조립을 합니다. 자, 이 녀석을 이제 패턴 복사 시켜가지고 조립을 시켜야겠죠. 자, 모델링 뷰로 본 다음에 본체에서 자, 패턴 복사한 그 피처를 찾습니다. 직사각형 패턴이니까 저 확인한 다음에 조립에서 패턴 구성 요소를 저 두 개를 선택을 하고 피처 패턴 선택한 다음에 그 직사각형 패턴 선택하고 확인 하시면은 자, 이렇게 완성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밑에 있는 스프링을 자, 우리가 작성을 해야겠죠. 대각적인 내경은 5고 높이는 9.5입니다. 그래서 작성. 자, 스프링. 자, 피치. 자, 대략적인 스프링 강의 외경은 자, 여러분께서 지금 나와 있지 않으니까 여러분께서 적당한 직경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치수가 약간 불분명하죠? 이게 이 스프링이 너무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라서, 자, 이게 치수가 그다지 이렇게 성의있게 표시되지는 않았습니다. 코일 명령으로 피치 및 높이를 해가지고, 자, 이렇게 작성을 하고, 복귀, 그 다음에 여기 안에다 조립을 해야 되니까, 불필요한 건 안 보이게 하도록 합시다. 자, 펀치하고 스프링만 떼는 다음에 이 둘을 이렇게 봐서 스프링을 여기다 안에다가 조립을 하도록 하죠. 자, XZ 평면을 이 밑에서부터 XZ 평면까지의 거리를, 이게 좀 잘 안 잡히죠, 이게. 그래서 XZ 평면을 먼저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을 선택한 다음에 지정된 거리를 주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2에서 위로 쭉 올라가죠. 그런 다음에 이 스프링의 Y축과 저 구멍에 동심을 맞춰서 이렇게 집어넣죠. 그 다음에 분리 명령 취소. 숨겨진 모서리를 보면은 자, 이렇게 조립이 되는 거 알 수 있는데 약간 좀 떠 있는 것 같으니까 조금씩 내려봅시다. 자, 그럼 저게 딱 맞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스프링 높이가 조금 낮은 것 같으니까 코일로 들어가서 자, 높이를 조금 올립시다. 9.5 정도. 네, 그럼 위에 딱 맞게 되겠네요. 그러면은 자, 뷰에서 음영 처리를 하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빠진 게 하나 있죠. 자, 이 녀석에 보면은 자, 여기 보면은 본체에 바뀐 구멍이 하나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작성하도록 하죠. 자, 더블 클릭해서 들어간 다음에 자, 여기다가 윗면에 스케치를 잡고, 자, 그 다음에 뷰에서 숨겨진 모서리를 본 다음에 자, 스케치에 가서 직사각형을 이렇게 그립시다. 그리고 직사각형의 대각선을 이렇게 그린 다음에 자, 점과 선의 중심선을 찾아서 링크시키고 여기를 자, 참조선으로 바꾸고 이렇게 쭉 좁혀 들어옵니다. 자, 좁혀 들어오고 자, 도면을 확인해 보면은 자, 이쪽에 보면은 구멍에 대한 참조 치수가 나와 있죠. 여기서 여기까지는 얼마, 여기서 여기까지는 얼마. 자, 그래서 바깥쪽으로 7이니까 잘 보고 판단을 합시다. 자, 치수로 안에서 조금 들어온 다음에 치수로 여기서 여기까지는 7. 그쵸? 그리고 다른 쪽으로는 6. 여기서 여기까지는 6. 여기가 구멍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구멍 치수는 6mm죠. 그래서 H 중심을 여기를 잡고 전체 관통의 거리는 6. 자, 그리고 스케치로 다시 들어가 가지고 자, 점을 여기다 추가시켜 가지고 뭐 패턴 복사할 것 없이 여기서 한 방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케치 마무리하고 자, 구멍에 자, 피처 편집을 가셔가지고
중심을 여기 이렇게 추가시켜주면 되죠. 이렇게 추가시킨 다음에 확인을 하면은 자, 구멍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귀. 그 다음에 음영 처리. 자, 이렇게 하면은 자, 정상적으로 보여지겠죠. 자, 이상으로 펀칭머신을 그려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